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유학생들을 위해서 학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학점을 어떻게 해야지 잘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좀 현실적인 조언? 보언이라 그러면 너무 건방져 보이고, 하여튼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학점을 세 학기 연속 만점을 받았고, 마지막 학기를 3.99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 학점이 3.99점이고 만점을 채우지는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일단 만점 채우기는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한데, 한편으로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의 노력 그리고 시간 할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학점은 이전 영상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취업에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학점을 잘 받아야 되는 이유, 또는 이제 학점을 잘 받으면 좋은 장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과 비교를 해서, 한국 대학 많이 나오신 분들이 다시 캐나다 컬리지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힘든지, 학점을 받기가, 아니면 얼마나 쉬운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학점을 이제 본론을 들어서 잘 받는 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첫 번째, 학점을 잘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 따로 있나 싶은데, 뭐 학생이니까 학점을 잘 받아야겠죠. 그게 본인의 퍼포먼스고 학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잘 받으면 당연히 좋은데, 일단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취업하기가 쉬워집니다. 취업에 있어서 학점은 당연히 좋은 스펙으로 작용을 해요. 근데 얼마나 잘 나와야 되냐면, 전 3.8이라고 딱 선을 그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 회사 저 회사 면접을 많이 보면서 인사 담당자들 또는 그 헤드헌터들한테 주워 들은 얘기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학점은 3.8입니다. 자, 취업을 하기 쉬워지는 이유가 그냥 학점이 좋아서 뽑아주는 이유도 있지만, 취업에 있어서 꽤 괜찮은 스펙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을 받으면 본인의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겠죠. 많이 알고 나중에 면접을 보거나 할 때 확실히 자신 있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대답이 준비된 상황이란 뜻이 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에 학점이 좋으면 장점이 뭐냐면, 이거는 글쎄 다른 학교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교수님들이 알아봐요. 이제 교수님들이 알아보고 교수님들이 알아서 일자리를 물어옵니다. 학생에게. 제가 굳이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교수님 저 일자리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안 해도, 저는 거의 매 학기마다 교수님들이 와서, 야 너 이런 잡 오프닝이 있어서 자기 아는 사람인데 혹시 가서 일할래? 글쎄 한 서너 번은 그런 이제 서제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 이 북미 학교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캐나다에서는, 제가 나온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좋아를 해요. 제가 굳이 나 공부 잘한다 티를 안 내도 오래 같이 지내다 보면 알 수밖에 없어요. 이 새끼 성적이 몇인지. 그러면은 당연히 학생들이 와서 서로 같이 과제하자 그러고, 같이 조 편성하자고 얘기를 할 거고, 자연스럽게 커넥션이 좀 생기게 돼요.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 커넥션이 상당히 또 이제 취업으로 또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학점이 좋아 놓으면 취업이 유리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장학금은 뭐 장학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학교에서 오피셜하게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학생에게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었어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의 특징이 장학 금액이 약간 높습니다. 다른 데보다. 이제 보통 학비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은 100을 다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절반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학점이 좋으면 그 학교에서 포상의 개념으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장학금을 받으면 그게 하나의 수상 경력으로 이제 인정이 됩니다. 보통 기업들에서. 장학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에피소드를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제가 종류별로 장학금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받으려고 발악을 해서 받기도 받았는데, 그건 따로 준비를 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점을 받기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캐나다는 여러분도 당연히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경쟁적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지는 않아요, 학생들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학점에 매달리고 목매고 막 학원 다니고 어릴 때부터 과외받고, 글쎄요, 저는 그래 봤다는 학생들을, 친구, 유대인 사회에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뭐 그런 친구를 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그 친구 본인은 그렇게 과외를 하지도 않았었고, 얘네들이 기껏 해봤자 들을 수 있는 이제 큰 돈은 공부에 있어서 사립학교를 보내서 정 부족하면 튜터를 시키거나 이 정도인데, 일단 저희는 컬리지에 왔기 때문에 컬리지 2년제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의 학업 능력에 따라 다르고 역량에 따라 다르고 뭐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당연히 학점이 얼마나 받기 어려운지 쉬운지는 알아서 본인이 느낌이 오시겠지만, 제너럴하게 봤을 때 한국에 비하면 그렇게 학구열이 뛰어난 나라는 아닙니다. 뭐 단편적인 예로 단순 계산만 봤을 때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약 80%예요. 그것도 거의 4년제 위주로 가죠. 캐나다는 한 25%가 컬리지를 가고 2년제를, 나머지 25% 정도는 4년제를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대학을 포기하고 보통 일자리를 구해서 빨리 취업을 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취업도 잘 되고, 한국처럼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아요. 컬리지에 와서 보통 공부를 잘해서 대학교 가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친구들이 뭐 하나를 배워가야겠다, 기술을 하나 얻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접근 자체를 컬리지에서 나 여기서 1등을 해서 두각을 드러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물론 당연히 좋죠. 저도 그랬었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고 하실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요리 쿡을 하실 분은 와서 요리를 제대로 배워야 가야겠다. 그리고 저처럼 빌딩 레노베이션을 배운 친구들은 와서 목수가 되는 기술 또는 아니면 레노베이션 아니면 건축 관련된 기술을 얻어서 그거를 나중에 취업할 때 써먹어야겠다. 그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돼요. 굳이 그렇게 학점에 목매는 사람이 있지도 않고 찾기도 힘듭니다. 물론 있어요.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 특징이 4년제 공부를 하고 왔거나 아니면은 직장생활을 하다 왔어요. 저처럼 절박했거나 돈이 없거나 힘들어서 공부를 해서 빨리 취업을 해서 돈 빨리 벌어서 투자 회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공부 학점에 좀 집착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라도 열심히 해서 빨리 커넥션을 얻어서 취업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외화를 들였던 투자 비용을 빨리 회수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본인이 공부에 소질이 있다면. 자, 그러면은 그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정말 듣기 싫은 소리일 수 있는데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몇 시간이 많이 하는 거냐, 평일 4시간, 그 다음에 주말 8시간입니다.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 각각 8시간 정도는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정도 시간, 평일 4시간,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8시간씩 두뇌 풀 가동 기준, 딴짓 안 하고 핸드폰 안 만지고, 딱 그 기준입니다. 그 정도는 하셔야지 만점이 나와요. 만약에 그 정도 나는 하기 싫다 그러면은 그냥 그 시간에 차라리 인맥을 더 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정도 시간을 들이지 않고 뭐 팁만 얻어가지고 아니면 족보만 어디서 얻어서 4.0이 나오는 경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없을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 거 놀고 뭐 다 술 마실 거 마시고 평소에 그냥 그러면서 학점이 나오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릴 거고,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점이 안 나와서 고민인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र्스 아웃라인을 외우세요. 코र्스 아웃라인.
그 한 학기 수강 계획표라고 하나요? 한국에서 그 강의 계획서죠. 코र्스 아웃라인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교수 이름, 과목 이름, 그 다음에 교수 이메일 주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간략한 설명이 나오고, 주차별로 1주차 무슨 수업, 2주차 무슨 수업, 3주차 무슨 수업, 4주차 무슨 수업, 이런 그 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배울 수 있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학점의 이 가장 중요한 건데, 학점의 비중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교수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성이 과제 30점, 뭐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나머지 10점은 뭐 다른 데서 퀴즈나 뭐 이런 거. 그게 가장 흔한 구성이고, 아니면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비중이 더 높은 경우도 있고 과제가 더 높은 경우도 있고, 그거는 전공과 과목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자, 이 공부를 아쉽게도 학점이 안 나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코र्스 아웃라인을 보지를 않아요. 보지를 않고 그냥 공부를 해요. 나침반과 같은 항해를 함에 있어서 그런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숙지를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프린트를 하셔서 바인더에 철을 하시든, 아니면 외우시든, 아니면 뭐 전공 서적에 붙이시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코र्스 아웃라인에 중요한 게 또 전공 서적이 나와요. 이 전공 서적이 가장 기본적인 서적, 그 교수가 추천하는 기본적인 서적 정도는 하나 사서 돈이 좀 들더라도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는 걸. 자, 두 번째. 자, 공부에 있어서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예습 30%, 복습 70%로 구성을 합니다. 주말에는 과제를 주로 해요. 과제를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보너스 시간으로 복습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퀴즈가 점수 비중이 높아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통 대부분의 교수들이 퀴즈를 많이 내는 교수일수록 굉장히 좋은 교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시험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조금만 변형을 해서 내던가. 왜냐하면 퀴즈에서는 그때 배운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이 엄선을 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퀴즈는 무조건 외우세요. 거의 중간 기말 퀴즈만 잘 봐도, 그 다음에 퀴즈만 다 외우고 그거 위주로만 공부를 하셔도 80점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퀴즈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점까지 다 받으시려면, 해서 100점을 채우시려면, 만점이 나오고 싶으시다. 그러려면 전공서적을 다 보셔야죠. 과제, 네 번째, 과제에 대해서. 과제는 일단 받은 첫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아니면은 잠깐 짬을 내셔서 예습 복습하는 시간 외적으로 일단 시작을 10분이라도 하세요. 뭔지 보기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일 동안 그 과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잡생각을 해요.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고 그거를 기록을 해놨다가 주말에 하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잘 됩니다. 갑자기 주말에 처음부터 과제 하려 그러면 어려워요. 과제를 받은 다음에 바로 하려 그러면 이 과제가 어떤 내용인지 미리 확인도 가능하고 그 과제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있고, 왜냐면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주중에 교수님한테 바로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주말에 하려 그러면 교수님이 메일에 답을 할까요? 거의 안 할걸요. 그 다음 전공책입니다. 전공책은 이거는 한번 분위기를 보시길 바래요. 교수님이 전공 서적으로 진도를 잘 빼시는지, 아니면 교수님께서 만들어 오신 프린트로 그것만 봐도 되는지. 하지만 저는 이 80점과 90점 사이, 90점과 100점 사이는 전공책을 한 번 보느냐 두 번 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두 개를 더 맞아서 90점을 만드시고 싶으시면 전공책을 한 번 보시면 되고, 완벽하게 하나도 틀리기 싫다 그러신 분들은 전공책을 2번 이상 보셔서 거의 외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전공책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인가요? 교수님들과 친해집시오. 교수님들과 친해지는 방법은 딱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을 자주 하세요. 두 번째는 학점이 잘 나오면 되는데, 이건 좀 뭐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교수님이랑 자주 접해야지 뭐 하나라도 더 점수거리를 만들어주고 이 편파적인 채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과 친해지면 무조건 좋습니다. 학점을 잘 받으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 다음에 이거는 마지막에 학점이 안 나왔을 때, 원하는 학점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을 때 팁인데, 교수님께 찾아가세요. 아니면 메일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점수를 올려달라고 한번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보세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왜냐면 이것도 제가 따로 하나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좀 한 두 번 정도 써먹어 봤는데, 교수님한테 글쎄요, 이 교수님 성향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학생이 점수 욕심을 갖고 점수를 잘 받고 싶어 하는데 안 주고 싶어 하는 교수님은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교수님 앞에 보여드리고, 평소에 열심히 했고 많이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이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학점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워하구나, 그럴 경우는 교수님이 점수를 올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올려달라고 하기보다는 한번 여러 가지 메일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학점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사실 학점이 보여줄 게 학점밖에 없는데, 고용주들한테 이 과목 정말 열심히 수강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아쉬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아니면 과제를 저에게 따로 하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해서 1점이라도 더 주신다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의 교수들이 외면을 하지 않아요. 점수를 바로 올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교수님들이 뭐 실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과제를 주거나 제시험을 보게 하거나 그런 교수는 별로 못 봤어요. 바로 점수 올려주셨지. 근데 본인이 평소에 맨날 결석하고 수업 빠지고 과제도 늦게 내고 과제 하지도 않고 그랬다, 물어보지를 마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만들어 봤고요. 좀 약간 길고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뭐 궁금한 거에 대해서 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